제이미와 제니스의 JJ 팝콘 톡. 안녕하세요, 제니스 씨. 안녕하세요, 제이미 씨. 음, 집에서 그렇게 영화를 많이 보고 계시다면서요? 나무지 않게 보고 있다면서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 거 또 보고 있다면서요. 아, 본 게 또 본다는 게, 네. 너무 오래전 영화들을 보아야 음, 해서 되게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어렸을 때 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봤던 거랑 지금 좀 음, 그래도 어른 됐다고 보는 거랑은 감상이 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어떤 영화들은 세월이 지나서 다시 보면은 굉장히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서 그러죠. 맞아요. 그런데 네. 그렇지 않고 그때 감정이 그대로 다시 느껴지는 그런 좋은 영화 다시 보면은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흔치 않아요. 네. 흔치는 않죠. 네, 굉장히 찾기 힘듭니다. 또 이렇게 허접할 수가 막 이러면은 진짜 속상할 때가 있는데. 요즘에 그런 작업하고 계시나요? 속가내는 작업? 왜 이렇게 리스트를 좋아하시죠? 음, 리스트 재밌잖아요. 아, 새로운 영화가 안 나오니까. 예, 뭐, 우리 저기 걸어 다니는 데이터베이스, 걸어 다니는 IMDb. 그렇진 않습니다. 뭐, 예, 그거 있잖아. 그 사람 나오는 거 있잖아. 아, 왜 기억을 못해? 이러면서 네, 실제로는 기억을 못하는 네, 예, 안타까워요. 잘못된 데이터베이스. 나이를 탓해 봅니다. 그렇죠, 뭐. 그래도 뭐 리스트 뭐 이렇게 짜시면 예, 뭐 10개는 기본으로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긴 한데, 예, 뭐, 5개로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예. 이제 저는 앞으로 5개로 하는 것도 좀 만듭시다. 예, 요즘에 자꾸 제이미 씨가 저한테 숙제를 주셔가지고요. 음, 즐겁게 해요, 즐겁게. 예. 자꾸 무슨 리스트를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어, 자, 네, 오늘은 6월이 미국에서는 프라이드 먼스잖아요. 네네. 프라이드 먼스를 기념을 해서 처음으로 팝콘 리스트를 LGBTQ 플러스 네. 관련한 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LGBTQ에 또 계속 뭐가 붙어가지고 플러스라고 아예 하나 봐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몇 개 예, 더 붙인 다음에 플러스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뭐 예, 그냥 LGBTQ라고만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여러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예, 모두를 포함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 네네.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뮤지엄이나 이런 데서 행사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예, 뉴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달이어서 뉴욕이 또 이런 운동의 성지다 보니까 그렇죠. 예, 곳곳에서 그 무지개 깃발이 휘날리는데 음, 어, 올해는 그런 걸 볼 수 없어서 조금 아쉬워요. 음, 그러게요. 이게 네, 프라이드 같은 거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데 네, 참 안타깝네요. 내년에는 꼭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음, 음, LGBTQ 플러스 운동의 음, 본고장 음.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방송이니까 네. 네. 좀 자부심을 느끼면서 이 리스트를 얘기해 볼까요? 자부심까지야. 왜 제가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프라이드니까 예, 자부심 아니겠어요? 예, 음. 예.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퀴어 영화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퀴어 영화 쪽에는 진짜 데이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탑 10 리스트 뽑으면은 별 문제 없이 이렇게 추리는 게 가능했었는데 예. 이번엔 진짜 어려웠어요. 아니 한 뭐 20개 하자고 하실 뻔했겠네요. 한 20개 해도 진짜 예. 충분했을 정도로 그렇게 예. 많거든요. 이거는 제가 본 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만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게 더 조금 심한 것 예. 같아요. 자식 차별하는 기분으로 정하셨나 봐요. 아, 진짜요. 예. 이거 얘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예. 예. 고민을 무척 많이 했었는데, 아,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10위가 뭔가요? 제 10위는 쇼온 베이커 감독의 텐저린입니다.
예, 이 트랜스젠더 두 명이 밤새 바람 피운 남자친구를 찾아다니는 이야기인데, 네. 이 소재도 소재지만 이 영화는 이제 뭐 아이폰으로 찍었다고 해서 굉장히 그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영화인데요. 네, 그렇죠. 네. LA의 되게 으슥한 뒷골목을 배경으로 두 명의 트랜스젠더와 그리고 한 명의 택시 운전사, 아르마니악의 뭐 이민자 택시 운전사 얘기가 펼쳐지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 택시 운전사 얘기보다는 이 두 명의 트랜스젠더 언니들이 욕하면서 계속 돌아다니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 이게 또 아이폰으로 찍다 보니까 굉장히 근접한 거리에서 밀접하게 잡아내다 보니까 되게 생생하게 다큐멘터리급으로 막 생동감을 줬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네, 뭐 출연한 분들이 실제로 트랜스젠더 배우였고, 그리고 트랜스 배우로는 처음으로 이제 뭐 이런 공식적인 상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좀 뜻깊은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감독을 찾아냈죠. 네, 그리고 이 감독은 그 다음 작으로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만들었죠. 맞아요. 네, 요즘엔 뭐 하시나? 신작이 나올 때가 됐는데. 다음 작품 준비하고 계시겠죠. 네. 얼마 전에 보니까 또 네. 뭐 자기가 좋아하는 감독 인터뷰하는 그런 동영상도 뜨고 그랬더라고요. 네, 네. 아주 시간을 쪼개서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 10위는 네. 지금은 자매가 되신 왠지 그 얘기만 들어도 누군지 알 것 같은데요. 라나하고 예. 릴리 워쇼스키 네. 자매의 그분들이 만든 네. 바운드 되겠습니다. 아, 예. 1996년도 작품인데요. 네. 아, 진짜 이 영화 보면서 너무 속 시원했었던 거 있죠. 네, 저 제니퍼 til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니퍼 til리지만 지나 거션 너무 멋있었어요. 맞아요. 네. 이 영화는 진짜 크라임 드라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의 주인공이 그 레즈비언 커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이스트 영화인데 완전히 강추드리는 작품이에요. 레즈비언 커플이어서 그 영화가 훨씬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정이 없었으면 좀, 예, 그 정도까지 재밌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그거지만 모든 사람들이 합이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메인 커플도 그렇지만 지금 조연으로 나오는 조 판토리아노하고 크리스토퍼 말로니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이 두 사람들도 연기를 너무 잘하고 지금 이 전체적으로 어디 하나 빠질 만한 구석이 없었어요. 그리고 연출도 굉장히 잘 됐고 그런 면에서 진짜 이게 데뷔작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네. 데뷔작으로 이런 작품을 만들었는지 굉장히 궁금할 정도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워쇼스키 영화거든요. 바운드는. 네. 이 영화는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었어요. 네. 지금 이 영화는 소니에서 만든 크래클이라는 앱이 있거든요. 또 거기에서 보실 수 있어요. 공짜로. 저는 텐저린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검색해보세요. 그 다음에 9위로 넘어갈까요? 네, 9위. 네, 제 9위는 네. 패왕별이인데요. 영어로는 Farewell My Concubine 이렇게 되겠죠. 제가 이렇게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한국에서 최근에 재상영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잠깐 SNS에서 좀 화제가 됐었는데 지금 재상영 보니 삭제컷 15분을 추가한 상영본이래요. 아, 진짜요? 네, 그것도 극장에서 상영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뭐 이렇게 약간 부러움을 샀다는 기사를 봤는데. 부럽네, 진짜로. 예. 나도 보고 싶은데. 네, 작고한 장국영의 미모가 이제 뭐 거의 박제가 되어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장국영이 실제 게이이기도 한데 이제 뭐 게이라는 게 그렇게 뭐랄까요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을 때 게이 역할을 연기했던 작품이고 그 연기자로서 그의 섬세한 면모를 볼 수 있었던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중국 경극에 대한 얘기인데 남자들만 출연할 수 있는 극이었고 그래서 남자 배우가 여자 역할을 맡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그 주인공 여자 역할을 장국영이 맡게 됐던 거죠.
네, 이게 단순히 그냥 경극의 얘기만이 아니고 중국의 어떤 문화적인 격변기, 문화혁명이 닥치는 그런 역사를 섞어서 어떤 대서사극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되게 흥미진진하게 봤던 것 같고요. 실제 있었던 중국 최고 경극 배우였던 매란방의 일생을 토대로 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여명이 연기한 매란방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어요. 아, 그거 못 봤는데. 네, 안 보셔도 돼요. 야, 그래. 여명도 되게 장국영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면서 연기를 했겠지만, 어쨌든 좀 뭐, 예, 기대만큼의 연기가 나오지 않고, 극도 그렇게 재미가 없어서, 태양별이를 다시 보는 게, 뭐 지금까지도 태양별이를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이 영화가 어떤 그런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 네. 자, 그럼 제이미 씨 9위는 뭔가요? 이 제 9위는 셀리 포터 감독의 1992년도작 올란도 되겠어요. 왜, 예. 뭔가 시기가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태양별이가 좀 더 앞이겠군요. 틸다 스윈튼이 주연을 맡았는데 처음에는 소년으로 출연하죠. 16세 소년으로 출연을 하다가 그때가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인데 그래서 이제 이 소년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여왕께서 너는 영원히 늙지도 죽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 명을 받자와 400년 동안 그 젊음을 유지를 하신다는 그런 내용인데 명을 내리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그러게요.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을 갖다가 만든 작품이거든요. 틸다 스윈튼이 16세 소년으로 나왔다 이제 나중에는 여성으로 바뀌거든요. 중간에 성이. 그래서 진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너무 아름답게 잘 찍었고 이야기 자체도 너무 흥미롭고 진짜 재밌게 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예, 틸다 스윈튼을 보고 그냥 깜짝 놀랐던 네.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게요. 혹시 틸다 스윈튼 처음으로 봤던 영화가 이 영화세요? 그렇죠. 저도 이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틸다 스윈튼 나온 영화를 다 찾아봤었거든요. 이 언니 내 스타일 이러면서. 참 지금까지도 심상치 않은 캐릭터만 맡아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의 바람이 있다면 더 나이 들기 전에 틸다 스윈튼께서 데이비 보이의 자전 연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느낌. 괜찮은 생각이에요. 저의 소원입니다. 좀 누가 좀 들어주세요. 그 미모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뭐 남자에서 찾기보다 틸다 스윈튼이 하면 되겠네요. 데이비 보이 뮤직비디오에도 한번 나온 적 있었거든요. 틸다 스윈튼이. 너무 잘 맞아요. 그분이 이렇게 뭐랄까요, 뭐 바이오그래피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 취향이 아니셔가지고. 그래도 데이비 보이면 좀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뭔가 굉장히 실험적인 감독이 참여를 해야지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8위로 넘어가 볼까요? 8위는 전설적인 영화인데요. My Own Private Idaho 되겠습니다. 저도 그 영화 뽑았어요. 왠지 위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상당히 위에요. 상당히 위에. 몇이에요? 2위예요, 2위. 상당히 위이네요. 이것은 거의 뭐 성장의 한 획을 그은 영화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이 영화는 제가 고등학교 때였나요? 그때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연식을 드러내고 당시에 이제 청춘 스타였던 리버 피닉스하고 키아누 리브스가 출연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영화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두 명이 같이 나온다니까 그냥 극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었던 거죠. 극장에서 봤어요? 네. 좋겠다. 너무 좋겠다. 근데 문제는 한국 극장이었거든요. 한국에 되게 작은 극장이었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제가 서울에 살지 않았고 그때 인천에 살고 있었는데 뭐 그 딱 서울 개봉할 때 개봉했던 것도 아니고 좀 지나서 되게 작은 극장에서 개봉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검열이 있었던 시기여서 마구 자른 거예요. 이 영화도 뭔가 이렇게 서사 구조를 따라가는 영화도 아니고 좀 뭔가 되게 왔다 갔다 하고 좀 구성이 복잡한 영화잖아요. 뭐 나름 좀 그런 영화였는데 거기다가 가위질까지 막 하니까 검열까지 아이고. 하니까 거의 영화를 이해할 수가 없는 수준의 그런 영화였고 일단 리버 피닉스와 키아누 리브스가 너무 좋다 이러면서 봤던 것 같고요. 근데 그때 재밌었던 일화 중에 하나는 그 되게 유명한 캠프파이어 씬 있잖아요. 리버 피닉스가 이제 키아누 리브스한테 되게 수줍게 알 듯 모를 듯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거기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리버 피닉스가 I love you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한국 자막으로는 엄마 보고 싶어라고 나왔어요. 와, 무엇입니까, 그건? 그러니까 이 영화는 뭔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그런 청춘 배우들이 나오는 되게 멋진 게이 영화였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뭔지 알 수 없는 그런 영화였어요. 나중에야 이제 그런 영화였던 걸 알게 된 거죠. 너무하네. 저는 이 영화를 미국으로 이민 와서 조금 있다가 비디오 테이프로 봤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극장에서 볼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너무 아쉬웠었거든요. 그 있잖아요. 그 벌판에 집 떨어지는 그 장면. 아, 예, 그 장면도 좋고. 그거 극장에서 보고 싶은데 TV로 봤다는 거잖아요. 예, 그 장면은 안 잘렸네요. 그 장면은 봤네요. 안타까웠어요. 아, 그리고 그 길을 항상 이렇게 비추는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버피닉스가 나는 길의 감식가 이러면서 꼬불꼬불한 이제 언덕길이 나오는데, 아, 꼬불꼬불한 건 아니고 이렇게 굽이굽이 언덕길이 나오는데, 미국에 왔을 때 뭔가 캠핑 같은 데를 가다가 그런 길을 본 거예요. 비슷한 느낌의 길을. 그래서 그때 딱 이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구나. 무의식 중에 숨어 있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때 그 대학에서 이 셰익스피어를 들어야지 됐었거든요. 아, 네, 힘드셨겠다. 무척 힘들었었어요. 고어잖아요, 고어. 영어 근데 고어. 유일하게 조금 보탬이 된 게 뭐냐면은 미국 애들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고어라서. 그렇겠네요. 다 같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거 하나 좀 위안이 됐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셰익스피어를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 영화가 다시 생각이 나는 거지. 그래서 아무래도 이 영화 내용이 셰익스피어 내용인 거라. 아, 그렇네요. 그런가요? 그래가지고 계속 찾아봤더니 그 네. 헨리 4세 있잖아요. 네. 그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그걸 전적으로 중심으로 해서 한 건 아닌데 네. 키아누 리브스 캐릭터가 헨리 4세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알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배우신 분이로군요. 제이미 씨. 섹시 피어를 아시는 분이로군요. 그거 통과하려고 진짜 고생했습니다. 아, 예. 제일 어려웠던 과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아이다호를 더 잘 이해하게 되셨으니까 큰 소득이네요. 그것도 그렇고 진짜 감독 구스 반 산트는 너무 좋아하는 감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오는 영화 다 챙겨보고 그 전에 만들었던 영화도 챙겨보고 열심히 팬이 됐죠. 네, 감독이 이제 게이이기도 하고 게이에 대해서 많은 영화를 만드는데 뭐 굳이 꼭 또 게이 얘기만 아니고 다양한 청춘 얘기들을 또 하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그렇죠. 네, 거의 이 영화는 미국에서 당시 그냥 게이 영화에 있어서는 엄청난 영화였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제가 그때 제대로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는 시기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어리버리할 때라서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저도 그냥 리버 피닉스와 키아누 리브스는 너무 좋다 이러고 다니던 시기여가지고 둘이 나온다니까 이런 수준이었죠. 그 생각 나네. 그러고선 몇 년 있다가 안 돼서 리버 피닉스가 죽었잖아요. 네, 맞아요. 예, 몇 년 있다가. 그때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수학 시험 보는 시기였었는데
저는 공부할 때도 이렇게 TV를 켜놓고 하는 그런 버릇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CNN을 틀어놓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리버 피닉스 죽었다는 속보가 음, 뜨더라고요. 네. 시험 완전 개잡쳤죠. 네, 지금 한 아이고, 몇 달 네. 동안은 그 충격에서 네. 벗어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네. 리버 피닉스가 그냥 뭐랄까, 그냥 뭐, 잘생긴 배우 좋아하는 거 이거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랄까. 맞아요. 한국의 그냥 소녀였을 뿐이지만, 그래도 음. 뭔가 또래 세대보다 조금 나이는 많았지만, 그래도 그냥, 저하고는 같은 연배였는데 예, 세대를 대표하는 음, 배우이기도 하지만 조금 그 중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네,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아무튼, 너무 빨리 가가지고 굉장히 슬퍼했었던 게 생각이 나요. 예. 저는 아무튼 아이다호의 그 리버 피닉스 캐릭터를 너무 좋아했었고, 뭐, 그러고 따라 하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뭘 당시에. 따라했어요? 애가 행동을 뭐, 갑자기 갑자기 잠이 드는 건 아니고, 뭐, 스타일이라든가, 뭐, 이렇게 아, 대사라든가, 이런 거 왜 그렇구나. 일기장에 막 똑같이 적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음. 따라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그러면은 제이미 씨 파리는 뭐예요? 제 8위를 말씀드릴게요. 제 8위는 루카 구알다니뇨 감독의 Call Me By Your Name입니다. 아, 예, 저는 그게 4위네요. 저희의 4위와 8위가 예, 이렇게 겹쳐지는군요. 예, 제가 이 영화를 무척 사랑하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8위로 밀린 거 보면 위에 진짜 대단한 영화들이 있거든요. 아, 예, 네. 뭐 되게 슬퍼하신 거 아니에요? 미안해, 8위로 넣어서 뭐 이러면서. 그렇긴 했어요. 잘했으면 10위 밖으로 밀려날 뻔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 근데 우리 억지로 어떻게 넣었습니다. 티모시도 어떻게 할 수가 없군요. 음, 예. 근데 보니까 이거 지금 6월 11일부터 한국에서 다시 재개봉했던데요, 이 영화. 한국은 좀 그런 음. 걸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약간 팬층이 두터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개봉을 해요. 이터널 선샤인 같은 경우도 매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정기 행사야. 예. 그건 좋은데 지금 그리고 특히 새로 나오는 영화들이 없으니까 이런 거 다시 개봉하기 딱 좋은 시기잖아요. 좋아하는 거 계속 보고 싶다 뭐 이런 거니까. 예. 그래서 뭐 이 영화는 제가 최애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예. 그리고 얼마 전에도 뭐 탑10에도 뽑았었고 예, 예. Call Me By Your Name을 보면은 금방 낮잠을 자야지 될 것 같거든요. 네. 너무 행복해져. 네. 자고 나도 굉장히 꿀잠 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은 영화라서 계속 봐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되게 기분 좋고 상쾌하고 상큼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게이 로맨스를 다루면서 그러니까 주류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만든 거는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시 나왔을 때 인상 깊었던 평론이 게이의 사랑이 굉장히 평범하게 영화에 등장한다면 이럴 것이다라고 누가 평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냥 뭐 이성애자의 뭐 사랑 같은 거는 굉장히 뭐 성장해서 자연스럽게 겪는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게이의 첫사랑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정말 성장통처럼 그렇기 때문에 뭐 무슨 젠더가 어떠하든 간에 그냥 뭐 그 설렘의 마음은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사랑스러운 영화가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첫사랑을 오롯이 그대로만 담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았었고 네. 특히 뭐 주변에서 태클 거는 사람 없었잖아요. 그거 맞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 태클이라고 한다면 왜 안 벗냐 이거 정도 있었죠. 아니 그런 거 말고 영화 네. 속 안에 있는 다른 캐릭터들이 예. 얘네들의 사랑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캐릭터가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도 너무 신선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성장통처럼 보인다는 게 보통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부정하거나 너무 괴로워하거나 이런 고통으로서만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걸 봤을 때 그 점이 되게 장점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네. 특히 거기다가 멋있는 아버지
아버님을 좀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나중에 아들 도닥이면서 네. 해주는 얘기 있잖아요. 네. 그게 진짜 너무 막 뭉클해가지고 저런 네. 아버지 없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맞아요. 들더라고요. 네. 그걸 그러니까 그런-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음, 그런 거 자체가 참 되게 좋은 거죠. 어떤 음. 분들한테 굉장히 판타지스러울 것 같기도 하지만.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 뭐가 돼도 됐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티모시 살라메가 잘 자랐나 봐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후속편이 또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예, 소설은 벌써 그러더라고요. 나왔고 네. 이거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1편의 한 반절이라도 쫓아가는 그런 2편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는 이 영화가 또 음악이 너무 좋아서 스프얀 스티븐스 음악이 나오는데 그렇죠. 예, 그 앨범도 다 다운받고 이랬던 영화였어요. 저도 그랬어요. 네. 그리고 막 계속 Visions of Gideon 들으면서 막 훌쩍훌쩍거리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 순간 이 영화에서 배우들이 전달했던 그 감정이 또 막 되살아나가지고 뭐 그런 또 중독 효과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참 티모시 살라메가 이때만 해도 천진난만한 애띤 모습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 7위로 넘어가 볼까요? 예, 7위는 뭐 이러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또다시 장구경의 작품. 예, 왕가희 감독의 해피투게더, 그리고 뭐 춘광사설이라고도 하죠. 그게 저의 7위입니다. 예, 장구경과 양조위가 주연을 했고요. 장구경과 양조위가 서로 사랑하는 커플로 나오죠. 네. 저도 이 영화 뽑았는데 저는 6위예요. 뭐 가깝네요, 그래도. 가깝네. 멀지 않고. 예. 가까워. 그래서 장구경 영화가 제 리스트에 이렇게 2편이나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이렇게 게이의 이미지라는 게 익숙한 그런 건 아니어서, 그러니까 뭐 저의 뭐 성 정체성이 어찌하던 간에 사회적으로 뭐 익숙한 어떤 개념은 아니었는데 아마 장구경이라는 존재가 저한테 LGBTQ 플러스 그 젠더의 어떤 이미지로 크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장구경이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저처럼 이제 한국의 다른 관객들한테도 그런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영화를 미국에 있을 때 본 거거든요. 그러셨어요. 맨하탄에서밖에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밤중에 동생 끌고 차 가지고 나가서 조그만 극장에서, 큰 극장에서도 아니었어요. 조그만 극장에서 했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랑 다닥다닥 붙어 앉아가지고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 영화는 한국에서는 그 부산 영화제를 통해서 처음 공개가 됐었는데요. 네. 그때가 이제 검열 폐지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이 검열을 폐지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한국은 등급제가 아니고 검열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맞지 않으면 다 잘라버리는, 삭제하고 상영하는 이런 거여서 해피투게더가 완전 난도질을 당한 채로 진짜. 영화제에서 상영이 돼서 그때 거의 뭐 이렇게 그냥 놔둘 순 없다라고 되게 크게 사람들이 발언을 하면서 세상이 좀 바뀌었던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아마 온전하게 상영을 했었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어쨌든 그 검열을 두고 이 영화 때문에 되게 큰 논란이 일었고, 그리고 모두 되게 열심히 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가 나중에 문나잇으로 가잖아요. 베리 젠킨스 감독이 문나잇에 너무 이 영화를 사랑한다는 티를 내기 위해서 이 영화에 음악을 갖다 쓰는데 또 그 영화 보면서 다시 또 이 영화를 뭐 떠올렸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7위가 알렌 기로디 감독의 호수의 이방인. 네. Stranger by the Lake입니다. 최애 영화 넣으셨군요. 2013년도 작품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아마존 프라임에서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진짜 이 영화를 거의 조스만큼 많이 봤어요. 조스가 제일 최고 많이 본 그런 영화인 건가요? 그렇죠. 조스는 여름마다 매년 한 번씩은 보거든요.
일부러 찾아서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Stranger by the Lake은 보고 싶을 때가 가끔 있어요. 몇 년에 한 번씩은. 그래가지고 지금 한 6-7번은 봤던 것 같은데 예. 참 뭐 찍기도 잘 찍었고 네. 서스펜스도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잘 유지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주인공이 짝사랑하는 남자에 대한 그 크러쉬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잘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나쁜 남자 좋아하고 싶은 그런 느낌 들 때 그거 예. 너무 잘 이해되잖아.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팍팍 아주 잘 이해가 되는 그런 영화였거든요. 자, 그러면 6위를 얘기해 볼까요? 예, 전 6위는 제 리스트에서 유일한 한국 영화가 아닐까. 한국 영화네요. 유일한 한국 영화고요. 예. 예. 예, 여고괴담 2인데요. 와. 예, 이 영화가 참 공포 영화인데 공포스럽지 않은 공포 영화죠. 여고괴담 1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성공을 해서 뭐 이후로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어쨌든 2는 좀 되게 흥행 성적도 굉장히 안 좋았고 좀 이상한 어쩌다 이런 영화가 나왔지 뭐 이렇게 싶은 키어 호러 영화입니다. 네. 1편하고는 전혀 다른 영화였잖아요. 네, 전혀 뭐 고등학교라는 배경만 빼면 고등학교에서 뭐 자살한 소녀 얘기라는 뭐 그런 것만 빼면 전혀 뭐 엮일 일이 없죠.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아, 그렇군요. 자살한 소녀 시점으로 대체 얘가 왜 자살을 했는지 돌아가서 훈련 영화인데요. 당시에 막 이제 데뷔를 했던 뭐 김영진, 박예진, 그리고 김규리. 지금은 김규리로 이름을 바꾸셨거든요. 그 당시엔 김민선. 이렇게 좀 젊은 배우들이 나왔었고, 여기서 이제 김영진 배우가 그 왜 항상 여자 고등학교에 약간 잘생긴 친구 있잖아요. 여자지만 운동도 잘하고 되게 건장하고 좀 남성적인 매력이 있는 이런 여자 친구가 있으면 좀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여자애들한테. 맞아. 딱 그런 캐릭터였고 근데 그런 캐릭터가 뭐 이렇게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에 나왔던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예. 인간 수업에서 백규리라는 캐릭터 생각 안 나요? 예. 조금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했는데 아니에요? 예. 나만 들었나? 백규리는 좀 싸가지가 없잖아요. 그 그렇긴 이미 해. 인간 수업의 그 세계는 학생들이 수평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낭만은 좀 없기 때문에. 예. 저는 어쨌든 남들이 예. 다 동경을 하는 그런 여자 캐릭터라서 거기에서 이렇게 좀 연결점이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 애들이 동경을 하기보다는 그냥 범접할 수 없는 그냥 그런 존재? 이런 식으로 느껴졌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연모의 대상은 아니었죠. 근데 이때 김영진 역할을 놓고서 오디션을 봤던 배우들이 이효원, 배두나, 신미나 뭐 이런 분들이 다 오디션을 봤었대요. 진짜요? 거의 뭐 그때 지금까지도 여전히 배우 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때 당시 완전 반짝반짝 떠오르던 신인 여자 배우들이 대거 오디션을 봤던 거죠. 그러네. 예.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영화가 팬덤이 많아가지고 뭐 재작년까지도 상영회를 하고 그랬더라고요. 예. 그런 한국 뭐 관객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고 그 당시에 이제 학교에서 한국 학교가 주는 답답한 기운과 뭐 답답한 시선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자신이 어떤 뭐 감정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숨겨야 했던 그런 10대 소녀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잘 알아보고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으셨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영화의 뭔가 중요성이랄까? 이런 거를 다시 좀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여고괴담 2를 얘기하다 보니까 또 다른 한국 LGBTQ 관련된 영화들이 생각이 나는데 진짜 괜찮은 작품들이 있잖아요. 네. 제가 몇 개
적어보기는 했었는데 따로 네. 제 네. 리스트에는 안 들어갔었고. 아니, 한국 영화는 하나도 없나요? 그렇다면 제이미 씨의 리스트에는? 네, 제 리스트에는 한국 영화는 안 들어갔어요. 아, 예. 이렇게 해서, 거의 가까이 갈 뻔했었는데 예, 이제 좀 순위에서 밀려나긴 했는데 예. 20위까지 했으면 분명히 들어갔을 작품들이. 아, 네. 저는 그 예, 이송희 감독을 예,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이분 작품 중에서도 특히 백야를 좋아해요. 아, 예. 후회하지 않아가 아니고요. 네, 그 영화가 아니고 예, 그리고 야간 비행도 아니고 백야가 제일 좋아요. 네. 백야에는 별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배우들이 나섰는데 이희경 씨는 요즘에 좀 많이 나오긴 하는 것 같은데 이희경 씨하고 원태희 씨가 나오는데 2012년 작품인데 굉장히 가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네. 원나잇 스탠드를 하는 커플의 얘기인데 굉장히 가슴 아픈 내용들이 이제 속에 이렇게 묻혀져 있는 게 점점 지나가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보면서 진짜 뭉클하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잘 안 받는데 그래서 백야가 저는 이송일 감독님 작품 중에서는 제일 좋았었고 그 밖에도 뭐 김인식 감독의 로드무비, 이준익 감독의 왕의 남자, 아, 예. 천만 네. 영화네요. 그리고 김대승 감독의 번지 점프를 하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 네. 저도 박찬욱 감독 아가씨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밀려났어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진짜 잘 만들었죠. 네. 다 오래전에 만들었어요. 뭐, 다 2000년대 초반, 뭐, 그렇네요. 그 아가씨만 2016년 네. 작품이고. 그러니까 뭐 이런 영화들을 용감하게 만들었던 그런 시절이 음, 있었는데 음, 그리고 뭐 왕의 남자가 1,000만을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에서는 뭐 차별금지법 제정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음, 참 안타깝습니다. 음, 네. 네. 음. 그리고 그 네. 로드무비에서 황정민 씨 나오잖아요. 네네. 황정민 배우가 나오는데, 저는 이 영화에서 황정민 배우를 처음 봤거든요. 네. 근데 진짜 놀랐어요. 뭐지? 이 사람 누구지? 막 이러면서. 그게 황정민 거의 초창기여서 음, 연기력을 막 보여주려고 되게 노력했던 시절이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와, 저렇게 연기하는 사람도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하더라고요, 연기를. 그래서 네. 로드무비 이후로 황정민 배우의 열렬한 팬이 됐죠. 갑자기 팬심을 고백을 하고 난 뒤에. 그런 거라니까요. 퀴어 영화라고 딱히 생각하고 보는 건 아니지만 되게 음, 퀴어 영화들이 어떤 뭔가 사회에서 금기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영화들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이제 상처를 받거나 자신의 어떤 섬세한 감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막 그러니까 공감을 하기 시작하면은 완전 빨려 들어가서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캐릭터랑 배우랑 그냥 하나로 보인달까? 뭐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음, 생각입니다. 제 예, 6위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예, 왕가희 감독의 해피투게더. 네. 그래서 저의 5위는 아까 네. 살짝 말했었는데 문라이트인데요. 음, 네. 아름다운 퀴어 영화이고 음, 한 소년의 성장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음, 결국은 사랑이 이루어지는 또 해피엔딩의 영화인데 음, 어쨌든 왕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게 느껴지는데 그거 한편으로 저는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좋아서 이게 약간 세 개의 영화를 묶어놓은 것 같은데도 이렇게 뚝뚝 떨어진 느낌이 아니고 그 음, 감정으로 딱 연결이 되는 게 너무 음,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뭐 하나하나 떨어뜨려 놓고 보면 무슨 단편 영화 모은 것 같은데 음, 감정은 진짜 탁 가서 계속 증폭되고 폭발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음. 참 아름다운 영화였습니다. 음악도 굉장히 좋았었어요. 네, 자, 그러면 제 5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 5위는 이 감독이 안 나오면 안 되죠. 페드로 알모도바르. 저 안 나오는데요? 저의 리스트에서. 예. 저의 퀴어 리스트에서 빠지면 안 되는 네. 감독. 예.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욕망의 법칙. Law of Desire라는 아, 영화인데 1987년도 작품이고 전 90년대 이후 영화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나와요. 완전 뭐 뽀송뽀송할 때 나왔겠네요. 너무 꽃미남. 진짜 뽀송뽀송. 너무 이쁘게 나오는데 예. 이 영화는 진짜 굉장히 거칠어요. 그러니까 아, 예. 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네. 많이 들어요.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좀 초창기 작들 그런 느낌이 드는 작품들이 좀 많잖아요. 네. 특히 이 작품에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안토니오 반데라스 연기가 진짜 약간 신기 들린 것 같고 네. 모든 면에서 다 배우들도 멋있었고 네. 좀 레트로 감성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영화였었거든요. 저는 알모도바르의 그 스페인 미술은 참 정말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못 보셨으면은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어디서 찾아야 되나요? 이 영화는 어디서 스트리밍을 해서 공짜로 보실 수는 없고요. 그래서 2불 99전이에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한국에선 잘 모르겠네요. 한국은 네. 근데 페드로 알모도바르 영화를 다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훨씬 더 접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뭐, 영화제 같은 것도 뭐 하고 그러니까. 알모도바르 감독 영화를 저도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최근작인 페인 앤 글로리를 넣을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어요. 좀 노년의 게이 예술가의 그런 측면을 굉장히 잘 녹여낸 것 같아서, 좀 멋지다는 거의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전적이죠. 네. 거의 자전적인 영화죠. 예. 하지만 리스트에서 빠지고 말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4위로 넘어가 볼까요? 예. 저의 4위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Call Me by Your Name이었습니다. 네. 제 4위는 또 사기를 쳤습니다, 제가.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이거는 통하는 게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1920년대에 굉장히 유명한 희대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레오폴드와 로앱이라는 두 명의 남자가 저지른 살인 사건에 대해서 미국 전체가 들썩거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살인 사건 재판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영향을 받은 두 작품을 뽑아봤습니다. 4위에. 첫 번째 4위 작품은 알프레드 히치콕의 로프입니다. 1948년도 작품인데 제임스 스튜어트가 나오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은 톰 칼린 감독의 수은이라는 작품이에요. 예.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한국 제목으로는 졸도라고 그러는데. 졸도. 예. 따로따로 알고 계세요? 제목을? 예. 뭐 졸도의 영어 제목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수은이라고 그랬을 때도 알아들었잖아요. 수은도 들어봤고 모르겠네. 아무튼 간에 탐 콜린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정식으로 개봉된 적은 없고 그래요? 그냥 뭐 아름아름에서 보는 그런 영화였거든요. 미국에서도 진짜 작은 영화니까 별로 크게 개봉 못했을 거예요, 이 작품도. 근데 1992년도 작품이라서 이것도 저는 극장에서 못 본 작품이고요. 물론 로프도 48년도 작품이니까 극장에서 못 봤지만 뭐 재개봉 같은 거 안 하나요, 여기는? 영화제라든가. 뭐 히치콕 영화제 하면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그래서 제가 이 두 작품을 뽑았어요. 이 레오폴드와 로의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를 소재로 해가지고 만든 영화들도 굉장히 많고 그 중에서도 또 마음에 드는 게 있어가지고 이 두 작품을 뽑아봤는데 이 외에도 이제 2002년도 작품 머더 바이 넘버스가 있는데 거기에는 라이언 가슬링이랑 마이클 핏이 또 나오죠. 네. 이 작품은 뭐 굉장히 뭐 니체의 사상까지도 나오고 하여간 파고들면은 복잡한 얘기인데 좀 살인 사건을 저지르는 그러니까
굉장히 부잣집 자녀들의 얘기인데 남에 대한 공감을 전혀 못하는 그런 네. 일종의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런 캐릭터들을 그렸어요. 미국 내에서도 이런 성소수자들에 대한 그런 오픈마인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캐릭터가 그려지면은 오픈이 그려지지도 못했었고, 만약에 오픈해서 공개를 하더라도 악역으로 나오거나 뭐 아니면은 금방 나서 죽는 그런 역할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캐릭터로 중심이 된 작품 두 작품을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두 개 다 스트리밍 네. 지금 이제 해주는 데가 없고요. 다 구입을 따로 렌트를 하셔야 되는데, 스우는 2불 99전으로 하실 수 있고, 로프는 3불 99전으로 하실 수 있어요. 뭔가 LGBTQ 플러스의 개론을 위해서 꼭 봐야 되는 영화처럼 들립니다. 네, 맞아요.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작품들 중에 네.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스운 경우는 흑백으로 찍었는데 1930년대 분위기가 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네. 원래 배경은 20년대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로프는 알프레드 히치콕이 처음으로 시도한 이제 원테이크로 가는 것처럼 보이게 찍은 네. 연극 같은 그런 무대를 설치해서 그 안에서 모든 거를 다 촬영을 끝내는 그런 작품이라서 상당히 얘기가 많이 됐었던 네. 영화죠. 3위로 넘어가 볼까요? 네. 3위는 아까 페드로 알모도바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음, 저는 이 감독도 리스트에 과연 빠질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 토드 네. 헤인즈 감독의 아, 캐롤입니다. 아, 예. 캐롤 사실은- 무척 좋아해요. 예. 벨벳 골드마인도 살짝 생각을 했었는데. 아, 주옥 같은 영화네요. 예, 토드 헤인즈 또한 뭐, 예, 계속 이제 게이 로맨스, 게이 정체성에 대한 영화를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맞아. 네. 캐롤도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정도의 이제 주류 영화인데, 뭔가 좀 레즈비언 영화로서의 멋짐이 좀 폭발한 영화? 뭐 이런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멋짐이 폭발한 영화가 또 아가씨가 있긴 한데, 네. 캐롤 쪽에 더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두 배우의 케미스트리가 좋았었고, 특히 저는 루니 마라라는 배우를 그렇게 눈여겨보진 않았었는데, 네. 이 영화를 보면서 루니 마라의 그 감정에 되게 빠져들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막 또 크리스마스 시즌의 로맨스의 이런 뭔가 좀 되게 정석적인 고전 로맨스를 바탕으로 한 레즈비언 영화잖아요. 그 토드 헤인즈가 고전 멜로드라마 문법을 꿰고 있는 감독인데 그런 자신의 장점을 다 녹여 넣어서 되게 멋진 로맨스 영화로 만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그 영화 보면서 네. 저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에비에이러에서 네. 그 역할을 했잖아요. 그 캐서린 헵번 역할을 했었잖아요. 저기가. 케이트 블란쳇이요? 예. 그래서 그 역할을 했던 게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었거든요. 네. 근데 캐롤을 보면서 계속 그 캐릭터가 막 겹치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가지고 저 언니는 참 멋스럽네 막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에비에이터를 이미 기억에서 사라진 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저의 용량의 한계가 있는 관계로 마틴 스콜세지가 아일리시맨으로 에비에이터를 밀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한 번씩 씻고 넘어가지고. 잘근잘근. 네. 그런 영화 만들지 말라고. 그럼 제 3위를 말씀드릴게요. 네. 제 3위는 제가 퀴어 영화를 좋아하게 된 가장 큰 역할을 한 영화거든요. 네. 뭘까요? 뭡니까?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의 1987년도 작품 모리스입니다. 신사들을 좋아하시는군요. 그 아이보리 멀전 그 프로덕션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유명한 네. 영국 귀족들 담은 그런 영화 시리즈들이 많았었잖아요. 이 두 분들이 같이 공동 작업해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 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거지. 너무 섬세하고 너무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작품으로 제가 휴 그랜트를 처음 봤었거든요. 진짜 너무 이쁜 거야.
이 작품으로 휴그랜트를 처음 보신 분들은 휴그랜트를 네.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저 그래서 취재하다가 휴그랜트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리스 DVD 들고 가가지고 사인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 기- 모리스 제가 나온 지 몇 진짜 년 후의 일인가요? 뭐 거의 뭐 몇십 년이죠. 네. 제가 워낙 취재할 때는 그렇게 팬이라는 거를 잘 표출을 안 하는 그런 타입인데 그죠. 유일하게 가서 팬심 네. 드러내며 사인까지 받으며 네. 그리고 프레스 담당하시는 분한테 완전히 욕 먹으며 그렇게 엄청난 받았습니다. 용기를 내셨군요. 네, 유일하게. 저는 휴그랜트를 모리스로 처음 본 게 아니어서 그런지 음. 휴그랜트에 별 감정이 없어요. 뭐 네. 구태여 감정을 가질 필요가 있나요? 근데 모리스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분들은 휴그랜트를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나 외로웠었는데 그런 네. 팬들 있으면 다 모여. 네, 다 같이 얘기 좀 합시다, 우리. 네.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면 좋은 점은 그분들도 좀 소수이긴 한데 이런 네. 영화들을 가지고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커뮤니티는 있다는 것 그리고 음. 영화제 가면 또 다 만난다는 것 이런 아, 게 진짜요? 네, 이런 게 좀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미국에 좋네. 왔더니 음. 뉴욕은 좀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여기 뭐 그렇게 예. 모일 필요 없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데니까. 너무 각계 전투보다 스타워즈 팬들만 스타워즈 음. 개봉할 때 뭐 명절인 양 모이고 이런 거밖에 맞아요. 없어서 그래서 저는 모리스가 거의 첫 퀴어 영화였어요, 아. 저한테는. 저는 뭐였을까? 저는 아마 아이다호였을 것 같아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봤는데 어쨌든 퀴어 영화였던 거죠. 자, 그럼 2위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저는 2위는 작년에 개봉한 영화가 아니고 올해 개봉한 영화로군요. 네, 작년에는 상을 많이 받았고 미국에서는 올해 개봉을 한 불타는 여인의 초상 되겠습니다. 와. 네, 네, 역대급으로 멋진 레즈 언니들이 아닌가 싶고요. 아름답죠. 네, 뭐 드레스 입은 레즈비언 영화라니 이건 참 시선을 뗄 수가 없는 그런 영화입니다. 뭐, 더 페이버릿도 있긴 한데, 그거는 아! 상당히 살벌하죠. 네, 제가 그러고 보니 페이버릿이 왜 빠졌죠 여기에? 이런 실수를. 같이 넣어요, 지금. 예, 나한테 지금 당장. 계속 사기친다 그러지 말고 같이 사기칩시다, 우리. 예, 그러면 저 2위에 불타는 여인의 초상과 플러스 예, 드레스 코드로 다 같이 페이버릿도 함께 넣도록 하겠습니다. 급 리스트 예, 이렇게 꺼내버리다니. 저희가 이제 2편 다 에피소드를 한 적이 있고요. 이 영화는 뭐 퀴어 영화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고민하고 논의하고 이런 영화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사람들 캐릭터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뭐 반하게 되는 그런 지점이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Call Me by Your Name도 그런 거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거가 되겠죠. 네, 근데 멋진 캐릭터들이 나오는 그런 예, 퀴어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제 2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y Own Private Idaho거든요. 구스 반 센트 감독. 네. 요즘에 뭐 하고 계시나? 그러게. 네. 아 정말 미국의 이렇게 장인 감독들이 이렇게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래 살아남는 예술 영화 감독. 네, 칸 영화제도 계속 주기적으로 가고. 뭐 웨스 앤더슨 이런 감독은 있는데 좀 약간 장난스럽잖아요. 이런 좀 무게감도 있고 이런 영화들을 만드는 감독인데 참 소식이 요즘에 좀 없는 것 같네요. 나이도 좀 많이 되셨죠, 이제는. 예. 그래도 몇 작품 더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네. 자, 그러면은 대망의 1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1위는 드럼롤을 좀 울려야 되는데. 두구두구두구두구. 저의 1위는 헤드윅 앤 더 앵그리 인치입니다. 와! 왜 이 영화를 1위로 뽑았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본인이 뽑고 모른다면 어떡해. 네. LGBTQ 이런 걸 생각하면서 뭐 이런 걸 막 이렇게 의식하면서 봤던 건 아니고 그냥 영화 자체에 빠져들어서 너무 그냥 그 당시에 너무 사랑했던 영화거든요.
뭐 그 헤드윅의 아픔이라든가 뭐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도 그냥 뭐 절절하게 저한테 그냥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분노가 있는 캐릭터잖아요. 그런 지점이 저한테 좀 끌리지 않았을까. 그 분노를 가지고 이게 트랜스젠더가 락을 한다는 그런 설정이 저한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 재밌는 거 얘기해 줄까요? 네, 얘기해 주세요. 이게 원래 피에로 작품이잖아요. 네. 뮤지컬인데 오프브로드웨이에서 할 때 저 가서 봤었어요. 아, 어떤 분위기였나요? 완전 두 번이나 봤어요. 두 번이나. 열기가 장난이 아니었겠네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완전 파티 분위기고 네. 너무 멋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뭐 에너지 뿜뿜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뭐 영화를 봤을 때는 조금 그 분위기가 덜하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긴 했네요. 조금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도 영화로 많이 잘 담아왔어요. 왜냐면은 쓰고 감독했던 사람이 주인공을 네. 맡았는데 그 사람이 그대로 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남자친구로 나오는 그 마이클 필 있잖아요. 네. 그 캐릭터만 빼고는 거의 다 많은 배우들이 그대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런 면에서는 참 제대로 영화로 옮긴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이거 이후에 한동안 존 카메론 미첼 팬이었었고요. 쇼버스도 되게 좋아했는데 어쨌든 헤드윅은 한국에서 성공 거뒀고 그래서 뮤지컬로도 지금 계속 무대에 오르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뭐 조승우도 네. 하고 조정석도 하고 되게 유명한 배우들은 이렇게 좀 한 번씩 거쳐가는 뭐 그런 뮤지컬이 됐더라고요. 그러게 가끔가다 그런 소식을 기사로 접하고 그랬는데 참 의아한 거예요. 그쵸. 왜 한국에서 네.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작품을 그것도 장기적으로 네. 메인스트림 뮤지컬이란 말이에요. 너무 희한한 거. 여긴 절대 아니거든요. 네. 여기는 뭐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로 하긴 했었는데 뭐 그렇게 장기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네. 뭐 몇 대에 걸쳐서 계속 헤드윅을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이러는. 여기는 뭐 닐 패트릭 해리스가 했던 걸로 많이 유명했었죠. 뭐 음악의 힘인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이 영화 나왔을 때 글도 좀 되게 많이 썼던 기억이 나고 오랫동안 이 영화와 캐릭터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르다 보니까 저한테 가장 크게 다가왔던 영화는 헤드윅인 것 같은데 약간 좀 뭐 리스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는데 1위를 뽑을래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좋은 선택이에요. 그 영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네. 근데 여기 뉴욕에 와서 보면 트랜스젠더 분들이 너무 그냥 길에 다니시고 뭐 볼 수 있으니까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그리고 가끔 이렇게 옆에 와서 말도 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어가지고 뭐 그냥 뭐 사람이죠. 다 같은 사람. 사람이고 패션 센스가 더 좋은 사람. 네. 그렇게 그냥 다니실 때는 이렇게 거하게 꾸미고 다니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거하게 꾸미고 다니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네. 언니 멋있어 하면서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게 그 높은 굽을 신고 어떻게 이렇게 잘 걸어 다니는지 그게 너무 희한해. 아마도 저 같은 경우는 뭐 트랜스젠더는 아니지만 저도 이렇게 뭔가 제가 주장하는 바라든가 지지하는 바라는 것을 뭐 외부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의상이라든가 어떤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표현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또 헤드윅하고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러면은 제 1위는 뭔가요? 1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한테는 진짜로 중요한 영화인데 다큐멘터리예요. 감독이 두 명인데 롭 앱스타인하고 제프리 프리드먼이라는 두 감독이 연출한 다큐멘터리 셀룰로이드 클로젯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왜 모르겠죠. 네, 1995년에 만들어진 작품인데 LGBTQ 플러스 관련된 영화들의 역사를 훑는 그런
다큐멘터리거든요. 아, 다큐멘터리군요. 예. 그냥 극장에서 개봉을 못하고 HBO에서 소개가 됐던 작품이에요. HBO에서 이 작품을 처음 만나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리스로 시작을 해가지고 My Own Private Idaho로 이어지고 뭐 욕망의 법칙, Law of Desire도 찾아서 보고 막 이랬던 게 이제 일로 이어지는 거죠. 95년에 셀룰로이드 클라짓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검열 코드가 30년대 이후로 심해지면서 네. 특히 게이 관련된 어떤 표현도 다 금지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아, 영화를 그랬군요. 만드는 사람들이 숨겨서 약간 이렇게 윙크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식으로 아는 사람만 알게 그렇게 그 플랫 안에 이제 숨겨가지고 캐릭터를 만들고 이야기를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영화가 만들어진 것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요것저것 다 꼬집어서 얘기를 해주면서 그 영화 관련 히스토리언도 나오고 그 관련된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들이나 감독, 작가들도 다 나오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필라델피아에 나왔던 탐 행스도 나오고 그런 아, 식으로. 예. 네. 예. 그리고 릴리 탐린이라고 아시죠? 배우. 그 네네. 9 to 5에 나왔던 네. 그 배우인데 그 배우도 레즈비언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 작품을 작품화 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HBO로 이 작품을 가져가서 만들 수 있게 도움도 주시고 이 다큐멘터리의 나레이션까지 담당을 해줬어요. 여기 보면 뭐 우피 골드버그도 나오고 수잔 서랜든도 나오고 뭐 하비 파일스틴도 나오고 뭐 별별 사람들이 다 나와요. 토니 커티스도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그러니까 인터뷰에 다 응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보고 잘하면서 좋아했던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직접 출연을 했었던 작품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재미있었던 부분을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은 벤허라는 옛날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인공을 맡았던 찰튼 헤스턴이 굉장히 마초스러운 남자거든요. 실제로도. 그 그렇죠. NRA에서도 이제 대표적으로 목소리를 크게 내서 총기 소유를 굉장히 지지를 하는 그런 분인데 거기 상대 역할을 하는 그 배우한테 이 작가가 부탁을 했대요. 그러니까 배너를 너의 캐릭터가 사랑하는 캐릭터로 연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귀뜸을 해줬대요. 그래서 영화를 잘 보면은 이제 배너는 완전히 그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연기를 한 거거든요. 찰튼 헤스턴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냈던 친구, 다시 만나서 반가워 친구, 막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배너를 바라보는 눈길이 상당히 연인을 바라보는 그런 아, 예. 그윽한 눈빛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코드를 아는 사람이면 그 중간중간에 숨어 있는 그런 캐릭터나 그런 요소들을 골라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주고 뭐 어떤 예. 대표적인 작품들이 있었는지 거의 뭐 백과사전 비슷하게 자세히 설명을 잘해주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죠. 언제 보신 거예요? 95년에 나왔을 때 HBO에서 봤었어요. 예. HBO에서 참 좋은 거 많이 해주네 막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HBO 많이 봐야지 그래서 굉장히 아, 십몇 예. 년 동안 구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HBO. 아, 예. 아, 그때는 좀 사셨나 봐요. 아니, 그때 쌌죠. 가격이 쌌구나. 비싸지 않았어요. 이 작품은 그 비토 루소라는 작가의 1981년도 작품이 있거든요. The Celluloid Closet: Homosexuality in the Movies. 이 책을 바탕으로 만든 다큐멘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퀴어 영화 히스토리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이 다큐멘터리나 책을 꼭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뭔가 꼭 챙겨봐야 할 교재로서 네, 저는 알려주신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런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예. 분들이 계시면은 꼭 한번 보실 만한 작품인 것 같아요. 예. 네. 아까 처음 본 큐 영화가 뭐였던 것 같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 기억 속에 살짝 헷갈려가지고 아이다호였나 필라델피아였나 뭐 이렇게 찾아봤더니 역시나 필라델피아가 그 이유네요. 저는 뭐 예. 확실히
퀘어 영화라고 알고선 본 영화가 모리스지. 모르고 본 영화들은 뭐 훨씬 더 많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숨겨져 있는 코드를 모르고 봤을 뿐이겠죠. 네. 예, 필라델피아는 아마 알고 봤던 것 같은데, 음, 근데 그 영화는 로맨스보다는 걱정 싸움 이런 거가 중심이어서, 예, 뭐, 인권 운동이죠. 예, 덴젤 워싱턴은 아마 처음 본 영화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진짜요? 드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진짜 기나긴 여정을 끝으로 예. LGBTQ 플러스 관련된 영화를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행복하기도 하고 예. 뭐 한쪽으로는 또 얘기 못한 영화들도 예. 많아서 속상하기도 하고 사실은 11위도 뽑아놨었거든요, 혼자서. 이 Call Me By Your Name을 넣어야지 되냐 아니면 이 영화를 넣어야지 되냐 막 이러고서 살짝 언급이라도 해주시죠. 11위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스테판 엘리엇 감독의 1994년도 작품 The Adventures of Priscilla, Queen of the Desert. 예. 프리실라의 모험. 예. 한국에서는 그냥 프리실라로 나오던데요. 그래요? 이 작품... 프리실라의 모험이 아니었나? 네. 이 작품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Call Me By Your Name 하고 이 작품하고 90년대 언제쯤인가 그런 영화들이 막 퍼져나왔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나 뭐 또 유럽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 여파가 왔던 거겠죠. 그래서 더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90년도에 특히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왔었죠. 예. 뭐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라든가 뭐 이런 영화도 있었고 너무 주옥 같은 영화들 진짜 사랑해요. 그 영화들.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 무슨 프랑스와 5종 영화제 이런 데 가서 5종 5종도 참 게이 로맨스를 되게 뭐랄까요 뭐 약간 게이 칠성극 이런 거 만드신 분이 또 그런 영화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영화를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보다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오픈 마인드를 가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영화를 갖게 돼서 영화를 고르실 때 너무 자신의 취향을 막 이렇게 고수해야 된다고 막 노력하지 마시고 좀 더 오픈된 마인드로 다양한 영화들을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 공감할 수 있고 감정이입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다 사람 얘기고 그래서 다 사람 사는 얘기예요. 오히려 더 저는 섬세하게 포착해내는 것 같아요. 진짜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고 즐거운 영화 생활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